저번 시간에 그 질문 미리 알려준 건 38번에 7번 문장에 디스잖아. 이거는 내가 미리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고 진도를 하나 못 나갔으니까 주말에. 디스가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연필로 쓰거나 혹은 화살표로 연결시켜도 되거든. 근데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 실제로 말로. 그 다음에 4번 문장. 같은 지문의 4번 문장에 두 번째 줄에 스페이싱 얘 보이지? 여기부터 무슨 가로로 묶어야 되냐? 세모 가로로 묶어야 되죠. 세모 가로로 안 묶어온 친구들은 그 이행문 한번 꺼내봐. 이행문 7페이지 한번 노트북 7페이지. 그 7페이지 보면은 오른쪽에 필수 해석 구문의 첫 번째가 쉼표 다음에 ing잖아. 쉼표 다음에 동사의 ing 하면은 얘가 해석은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 되고 얘가 분사 구문이라는 의미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서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서 실제로 이렇게 세모 가로를 치려면은 실제로 스페이스가 공간이라는 명사 뜻이 아니라 간격을 두다라는 동사 뜻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단어가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행문을 통해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게 또 통합돼서 해석까지 병행이 되었을 때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세모 가로 쳐야 돼? 어디에서 끈 게 의미상? 어디에서 다 나왔어? 여기에서 닫았죠. 왜 그래? 소댓도 다시 한번 뭐야? 부사절 접속사죠. 실제로 이거 이행문에 나와 있잖아. 부사절 접속사 어디에 나와 있는? 바로 전 페이지네. 5페이지. 5페이지에 접속사의 종류가 총 몇 개야? 4개죠. 첫 번째 등위 접속사, 두 번째 상관, 세 번째 명사절, 네 번째 부사절 중에서도 맨 아래 표의 목적 결과라고 보이지. 거기 첫 번째 줄에 있죠. so that 뭐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대시 생략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 이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괄호로 묶은 건데. 그러니까 얘도 so that 그대로 있잖아. 이행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부사절 접속사니까 세모가로 묶고 뒤에 봤더니 주어 동사 형태도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닫히는 거죠. 그 여기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 스페이싱이라는 분사 구문을 얘 부사절로 바꾸면 돼. 부사절로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아마 여기에 세모 가로를 못 친 친구들은 아마 끝까지 해석을 못했을 가능성이 있거든.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이렇게 주어랑 동사만 표시해오는 친구들이 있는데 문장을 꼭 끝까지 해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지문을 읽고 6번 문장에 이 shorten이라는 단어 있잖아. 3번 현관 펼쳐봐. shorten their birth intervals. 그들의 출산의 간격이라는 거를 좁힌다는 건 이거 지금 누구의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 그 정착한 농부들 얘기하는 거잖아. 한마디로 농부들은 그들의 출산 간격이라는 걸 줄인다고 하잖아. 그 말인 즉슨 무슨 말일까? 아이를 더 많이 낳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출산의 간격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봤을 때 문맥상 shorten의 반의어를 찾으면 되거든. shorten의 반의어를 찾으면 된다. 지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골고루 이해를 했을 때 도대체 shorten의 반의어는 무엇일까? 그 다음 39번 지문. 39번 지문에서는 4번 문장. these birds가 어떠한 새인지. these는 일단 복수명사를 지칭할 때 쓰이는 지시, 여기선 지시 형용사죠. 이러한 새. 근데 지시 대명사로도 쓰이는 거 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거라고 지칭했다는 거 자체가 앞에 언급이 됐다는 거잖아. 돼? 그러니까 이 these birds가 뭔지 화살표로 연결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those birds. 역시나 얘도 지시 형용사죠. those, these,
this, that. 그쵸? those birds가 지칭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이건 어려울 수도 있는데 2번 문장에 이 하드웨어에 의존한다고 하잖아. 도대체 이 하드웨어에 의존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얘는 어려웠거든 실제로. 근데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 40번 4번 문장의 세 번째 줄 such users 그러한 사용자들은 또 무엇인지.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such users 40번 지문. 그 다음에 5번 문장의 주어인 이러한 상황 this situations 이러한 상황이 도대체 어떠한 상황이길래 많이 향상이 될 것인지, 만약에 더 많은 프로젝트가 수용하게 된다면 그 생각이라는 걸. 그 다음 5번 문장에서는 이게 아마 해석이 안 된다는 그 문장인가? 질문한 건가? 부조분석 어렵다. 이거 세모가로 몇 개 쳐왔냐 얘들아. 5번 문장에서 총 3개죠. 그쵸? 그러면은 첫 번째는 너무 명백하게 누구나 다 묶어 쓸 수 있는 첫 번째 문장에서 if 부사절 접속사로 if가 일단 시작되잖아. 그 다음에 의미상 어디에서 끝나야 돼? 얘는 그 기계적으로도 할 수 있긴 하거든. 왜냐면 as에서 다시 한번 부사절 접속사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 눈뜬 장님이 아닌 이상. 글이 보인다면. 그쵸? 글자만 보이면 이 정도는 할 수 있거든. 사실상 끝이 지우야. 이렇게 해왔어? 너 구조 파악 해왔냐? 네, 근데 마인드에서 닫지 않았어. 그럼 as 어디서 닫았어? 저 아이디어에서 닫았어요. as에서 열긴 했어 여기에서. 그리고 거기 분명 없으세요. 그럼 어디에서 닫아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as에서 여는 거? 디시전? 그쵸? 너무 쉽잖아. 쉼표까지 지켜있잖아. 왜 이렇게 친절한 건데? 이거 모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닫히잖아? 그 다음에 아까 스페이싱이랑 똑같죠? 구조가 완전. 쉼표 다음에 스페이싱 대신에 이번에 insure이라는 동사 나와서 다시 한번 세모가로. 얘는 분사 구문이잖아. 그 다음에 that부터는 네모가로 열리면 되죠. insuring that. insure의 목적어도 목적어. 그 다음에 주어 동사.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결국에 어떻게 묶여야 되냐? 괄호가 without 오른쪽으로. 네모 세모로 이렇게 묶이면 되죠. 그럼 여기서 또 insure의 주어를 찾기가 이거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어를 유추해야 되거든. 얘도 한번 분사 구문을 부사 절 접속사 플러스 주어 동사 형태로 바꾸면 되고, insure은 동사 뜻으로 위에 적어줄게. insure 확실하게 하다. 확실하게 하다. 구조 파악이 됐으니까 이게 한번 해석이 자연스럽게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 4번 문장의 this 이것이 비슷하다는데 그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하다는데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다음에 humor works 얘 주어 동사 이렇게 묶어왔잖아. 그 다음에 works가 실제로 자동사거든. 자동사. 그러면 여기 내 질문은 그거야. humor 왼쪽에 있는 거 생략된 거 써봐라. the way랑 humor 사이에 생략된 표현을 써라. 되냐? 그 다음 8번 문장 같은 경우에는 얘 중요한 이행문에 들어있는 문법 포인트가 들어있잖아. 이거 장문 특강 들었던 친구들은 되게 많이 연습했던 부분이고, 그럼 8번 문장에 어떠한 이행문의 문법 포인트가 있는지 이건 쓰지 않아도 된다. 그냥 표시만 하면 이행문의 문법 포인트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건지, 이행문 문법 중에 이면지에 적던지 하면 돼. 그리고 제대로 구조 파악을 해왔어야 되잖아. 그쵸? 해석이 되는지도 한번 잘 보고. 그 다음에 11번 문장의 두 번째 줄 얘도 해석을 해야지 알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줄에 knowing 왼쪽에 있는 이 and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실제로 내가 이거 통째로 주요 문장에도 넣어놨거든. 장문하라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등위 접속사 and 접속사 종류 4개 중에 첫 번째인 and but or so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뭔지. 그 다음 뒤쪽으로 넘어가자.
얘도 그 주어가 뭐야? 이 13번 문장에서 주어는 way잖아. 동사는 뭐야? is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 사이에 또 생략된 게 뭔지, way랑 scientist 사이에 사실 아까 질문했던 거랑 똑같은 게 생략돼 있거든. 그 이행문의 관계사 파트만 이해했으면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죠. 이게 질문의 전부고 그 단어부터 쓰면 된다. 단어 전부 다 쓸 수 있는 만큼 연필로 쓴 다음에 여기 앞에 제출하면 된다. 그 다음에 내가 질문한 거 답변하면. 지금 38번 지문을 29번 지문이랑 연결시켜서 이해하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29번 지문 보면은 내가 그 필기를 다 정리를 해줬었잖아. 수렵채집인 생활이 엄청 풍요로웠다, 먹고 살기 좋았다. 근데 왜 정착 생활을 했을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인구 밀도가 증가했잖아, 농업을 하게 되면서. 근데 왜 여기서 인구 밀도가 증가하게 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할 지문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 수렵채집인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제 수렵, 사냥하고 과일이나 채소 같은 거 따먹고 다니니까 한 곳에서 머물러 사는 게 아니라 항상 이동해야 되잖아. 왜냐면 한 곳에서 먹을 만큼 다 먹었으면은 이제 다른 장소로 이동해서 과일을 따먹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그곳에서 끊임없이 음식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수렵채집인들은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아기를 낳기가 힘들었다고 하잖아. 많이 낳기가. 왜냐면 들고 다녀야 되니까, 아기를 실제로. 유모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왜 인구 밀도가 증가했는지를 알 수 있죠. 농업 사회에서. 그래서 38번 밑에 쓸게. 29번 지문과 연결. 29번 지문과 연결해서 이해하면 된다. (1번) 문장부터.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force는 allow류 동사죠. 그래서 allow류 동사는 allow A2 부정사니까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forced, 강요했답니다, 만들었답니다, 사람들이 머물도록 한 장소에. hunter gatherer, 수렵채집인들은 일반적으로 moved, 이동한 거죠. around, 주변을 빈번하게. 그리고 그들은 had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잖아. 근데 be able to는 뭐뭐 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들은 이동시킬 수 있어야만 했답니다. 모든 그들의 뭐를 가지고 다녀야 했냐, possessions, 소유물들을. 그쵸? 그들과 함께. every time부터 세모, 뭐뭐 할 때마다,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당연하죠. 아무리 수렵 채집인이라고 해도 뭐 기본적인 사냥도구나 뭐 생필품은 있었을 거 아니야. 사실상 뭐 돌도끼라도 지고 깔고 자는 뭐 가죽이겠죠. 가죽 조각은 들고 다녀야 되니까는. 특히 엄마들은 뭐를 갖고 다녀야 됐냐면 그들의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다녀야만 했던 거죠. 결과적으로 그 수렵 채집인들의 엄마들은 오직 한 명의 아이만을 가질 수 있었죠. Every 4 years, 4년마다 혹은 그쯤마다, 뭐 3년에서 5년 사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간격을 두면서 그들의 출산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한 명보다 더 많은 아이를 옮기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한 번에. 되냐? 왜냐면 아빠는 이제 살림살이 지고 다니고 엄마는 이제 아기를 옮기고 다녀야 되니까. 근데 왜 하필 4년일까? 합리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스페이싱은 어떻게 바꿨냐? 부사절로. 한번 불러봐. 바꾼 형태. 그쵸? 무조건 as로 시작하면 되죠. as 그 다음에 간격을 둔 거 day는 결국에는 hunter gatherer mothers잖아. 그러니까는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day로 받으면 되죠. 그 다음에 시제 생각했을 때 스페이싱을 뭘로 바꾸면 돼? 그쵸? 스페이스드죠. 그 엄마들이 능동적으로 간격을 두었을 테니까. 되냐? 결국엔 그래서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스페이싱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로 바꾸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틀린 형태로 쓰면 스페이스드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금 스페이스드로 쓰면 안 된다는 거는 과거 분사 형태를 얘기하는 거다.
간격을 두는 주체가 명시적으로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아도 엄마라는 걸 알면 엄마가 능동적으로 간격을 두는 거니까 스페이싱이라는 현재 분사를 써야 된다는 거죠. 되냐? 왜 내 4년 터울로 아이를 낳았을 것 같아? 대략 왜일 것 같아? 걸어 다닐 수 있기 때문이겠죠. 4살쯤이면. 그러니까는 4년 간격으로 낳았겠죠. 그 농부들은 한편 살았답니다. 같은 장소에 살았답니다. year after year. 뭐 매년이겠죠. 연달아. 그쵸? 매해. 그리고 걱정할 필요가 없었대요. 그 어린 아이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long distances, 장거리. 장거리에 걸쳐서 어린 아이들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었답니다. 왜냐면 이동할 부담이 없는 거죠. 농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만 사니까. 사회는 그때 어떤 사회냐면 정착한 사회 있잖아. 한 곳에 정착한 사회는 결국에 농경사회 얘기하는 거죠. 슐튼 단축시킬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출산의 간격을 from A to B는 여기서 쓰임이 뭘까? 문맥상 4년에서 about 대략 2년으로. 쓰임이 뭐가 있냐? from A to B. 변화 예시 이동이죠. 그 문맥상 뭘로 쓰였을 것 같아? 다시 뭐라고? 변화죠, 그쵸? 원래는 4년이었는데 2년으로 변화한 거죠. 여기서 대열 벌스에서 대열은 누굴까? 그들의 출산의 간격이라는 걸 줄일 수 있었다. 출산 탄생이 아니야. 출산이야. 누가 출산하는 거야? 엄마겠죠. 근데 구체적으로는 이거 순서별의 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답이 5번 문장을 넣는 거거든. 누구의 출산에 누가 출산하는 거냐? 누구? 구체적으로 단어를 불러야 돼. 얘들아, 한글을 얘기하지 말고 영어로. 그러면 답근거가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4년에서 2년으로 출산 간격을 좁힌 건 누구야? farmers겠죠. 이거 생각할 그 얘네겠죠. 얘네도 원래는 헌터게더러였다가 정착하면서 farmers가 된 거니까. 이것도 답의 근거가 될 수 있었겠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했냐면 각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녀의 수렵 차집인의 카운터파트 상대보다. 그러니까 이 카운터파트라는 뜻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엄마가 이거야. farmers가 있잖아. farmers. 농부들이 있고 헌터게더러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엄마들이 있고 이렇게 엄마 둘을 대조해봤을 때 누가 더 아이를 더 많이 갖기에 유리했다는 거야. farmers냐 헌터게더러냐. 이걸 지금 이렇게 대조하고 있는 거다. 상대방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리고 그것은 인턴 결국 무엇을 야기했냐면은 빠른 인구 증가를 야기했답니다. 아, 왜 농업 사회에서 인구의 밀도가 증가했는지를 여기에서 알 수 있네. 그 농경 커뮤니티 그 단체에 있어서 혹은 사회에 있어서.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디스멘트 멘트죠. 이것을 의미한답니다. 각 여성들이 더 많은 아이들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것은 결국에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그치? 6번 문장이 얘기하는 게 뭔데? 그쵸? 정착사회는 출산의 간격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더 많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6번 문장.
일단은 끝까지 읽을게 글을. increased 그 증가된 인구라는 건 실제로는 이점이었답니다. 농업사회. 왜 그러냐면은 그 농업이라는 게 더 큰 양의 인간의 노동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거든. 그럼 일단 글은 전부 다 끝까지 읽었는데 6번 문장에 이 슐튼이랑 대조되는 단어 뭔지 알겠어? 그들의 출산 간격이라는 걸 슐튼한 거랑 대조되는 단어가 뭘까 본문상에서 찾은 사람 혹시? 그쵸, 스페이싱이죠. 그쵸? 숄튼한 거는 결국에는 농부들이고 간격을 두게 된 거는 헌터 게더러들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단어가 지금 의미상 대조되고 있는 거죠. 농부와 수렵채집인들이 대조하는 중요한 단어죠. 출산에 있어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럼 그렇게 봤을 때 이 지문에서 결국에 얘기하고 싶은 말은 7번이랑 8번이라기보다는 7번에서 얘기하는 것은 더 많은 7번도 괜찮긴 하네. 7번만 골라도 되겠다 주제문으로. 혹은 나는 4, 5번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7번이 한 문장으로 정리가 돼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 7번으로 그럼 합시다. 7번을 두 문장으로 늘리면 4, 5번이 되는 거다. 4, 5번 문장. 그 다음 이거 동의어 써줄게. 숄트네. 출산 간격을 줄이다. 동의어로 하면은 이 의미를 꼭 잘 알아야 된다. 출산 간격을 줄인다는 거는 결국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다. 되냐? reduce 출산 간격을 간격을 감소시키는 거죠. 바꿔 말하면 아이를 많이 낳는 걸 얘기하는 거죠. decrease 동의어로 reduce, decrease. 그 다음에 반의어 출산 간격을 늘린다는 건 아이를 적게 낳는다는 거잖아. lengthen L-E-N-G-T-H-E-N lengthen T-H-E-N. 그 다음에 extend 연장한다는 거죠. 출산 간격을 연장한다? 그러면 결국엔 덜 낳는다는 거고. prolong 연기시키다, 늘리다 이런 뜻이 있거든. P-R-O long L-O-N-G prolong.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거 꼭 수업 끝나고 영어 사전으로 검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39번. 이거 우리만 쓰는 게 아니야. 자리를 옮겨. 에어컨 우리 교실만 통제할 수가 없거든. 전부 다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39번 같은 경우에는 결국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 새가 나오잖아. 결국 이 지문에 따르면 얘들아 선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사는 거랑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 중에 뭐가 더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하다는 거냐. 후천적으로 배우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얘기해. 그쵸?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nature versus nurture이라는 표현이 있거든. 선천이랑 후천이랑 nature는 우리 본성이라는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선천 본성이죠. 본성. nurture는 양육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그래서 후천이야. 후천. 결국엔 양육 명사뜻도 있거든. 그래서 선천이랑 후천 이거를 대조해봤을 때 철새들을 봤을 때는 후천적으로 부모에게 배운 아이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거리를 이동한다. 번식지로. 그리고 배열이라는 동사가 있어. 공이라는 명사 뜻이 아니라 배열이라는 동사가 있는데 얘 낮다죠. 낮다. 배열이 낮다라면 얘 배열의 3단 변화는 어떻게 되냐. 배열 보얼 본이죠. 배열 보원 본. 원형 보얼은 과거 동사, 본은 과거 분사인데 그렇게 봤을 때 I was 본이라고. 얘들아 너네 몇 년도에 태어났냐?
08이죠.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럼 얘 직역하면 어떻게 돼? 나는 was born, 나아짐을 당한 거죠. 2008년에. 그 말인 즉슨 나아짐을 당했다는 거를 태어났다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수동태로 쓴 거죠. 나아짐을 당했다. 의역하면은 태어났다. 얘는 주제문 몇 번으로 골라왔냐? 7번이랑 8번. 7번이랑 다른 거 올라온 사람 있어? 8번 말고? 그렇죠. 7번이랑 1번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싶네요. 8번도 괜찮긴 한데 그럼 178 다 칩시다. 178 한 줄 정리할 때 일단은 노랑 형광펜 친 거부터 읽게 되니까 178. 그 시간을 보내는 것 있잖아. 아이들로서 시간을 보내는 게 다시 한번 false랑 똑같이 얼라우를 동사네. 동물로 하여금 배우게 한답니다.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childhood네, 아동기, 유아기 혹은 어린 시절이 없잖아. 그럼 동물들은 더 많이 의존해야만 한답니다. 하드웨어에. 말 그대로 하드웨어죠. 그리고 그러므로 덜 융통성이 있게 된대. 일단은 하드웨어가 그러면 뭔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게? 이미 내가 알려줬잖아. 선천을 얘기하는 거 같냐, 후천을 얘기하는 거 같냐. 선천적인 거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결국엔 신체를 갖고 있는 것처럼 하드웨어는 결국에 선천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 그래서 얘로 대체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인스팅트, 본능이죠. 인스팅트, 본능, S까지 붙여 인스팅트, 본능에 더 많이 본능에 의존을 해야 된다. 아동기가 없다면. 그 다음에 다른 표현으로는 innate, 타고난, 선천적인 behaviors, 선천적인 행동. instinct, innate behaviors, 타고난 행동. migratory bird species 하면은 이동하는 새의 종이잖아. 쉽게 얘기하면 철새 종이죠. migratory, 이동하는 새종, 철새 종 중에서 그 다음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도우즈잖아. 동사는 어디 있냐 지금? have죠? 그쵸, have. 그럼 얘 구조 파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대세에서 일단 동그란 괄호를 묶잖아. 그럼 이게 이 형태가 왜 나왔는지 이제 알죠? or born. 얘 어떻게 해석하면 돼? 차례대로 태어난 새죠. 태어난 새죠. 대덜번 태어난 새. 안채로. 원래 사실상 여기서도 세모가로로 묶어야 되거든. 노잉부터. 근데 그냥 워낙 이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니까는 그냥 표시 안 할게. 노잉의 목적어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렇게 동그란 가로로 묶을게. 그럼 일단 해석을 하면 이동하는 새의 종 중에서 근데 이게 어떤 새냐면 태어난 새죠. 해석 어떻게 하면 태어난 새. 노잉 안 채로. 아는 채로. 뭐를 아는 거야?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이미 본능적으로 알아. 다시 한번 얘기해서 하이픈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동하고 있는 새들이야. 완전히 인스트럭션 그 지시를 가지고. 근데 어떤 지시야? 그들이 were born 태어난 새죠. 가지고 되냐?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그런 지시를 갖고 이동하는 새들은 가끔씩 매우 비효율적이랍니다.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갖게 된대. 되냐?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만 이동하는 새들은 비효율적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inefficient, 비효율적이다. 기즈벌즈에 걸리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세모가로 묶으면 되죠? 중간에 들어간 분사구문이죠. 그럼 본이 왜 나왔는지 알죠? 이러한 새들은 태어난 새들이죠. 똑같죠 구조가. 안채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어떻게 이동할지 아는 새들은 적응을 하지 못한답니다. 쉽게. 그래서 있잖아. 지금 조건이 나오거든. 호수가 말라. 그 다음에 포레스트, 숲이라는 게 farmland, 농지가 돼. 혹은 기후변화라는 게 밀어붙이는 거죠. breeding grounds,
번식지를 더 멀리 북쪽으로 밀어붙이게 될 때, 지금 웬에서 얘기하는 건 변화된 환경이죠. 그럼 얘들아, 이 레이크로 가야 돼? 여기로 이동해야 돼? 아니죠. 이 숲으로 가면 안 되고. 뭔 말인지 해야 돼?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그러한 새들은 그 태어난 새들 있잖아. 안채로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안채로 태어난 새들은 계속해서 날아간답니다. 무엇에 기반하여서? 무엇에 의해? 오래된 규칙과 그 지도에 의해? 되냐? 그러니까 그 호수로 가면 안 되고 그 숲으로 가면 안 되거든. 화면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지도가 있잖아. 기후변 일단 이거 지구로 봤을 때 극지방이 춥잖아.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점점 이제 기후가 따뜻해지니까 원래는 이 화면에 있는 이 별표로 이동을 했었거든. 근데 실제로 자꾸 기후가 따뜻해지니까는 원래 생존하려면 이 부분으로 가야 된단 말이야. 점점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잖아. 생존하기에 수월한 지역이. 근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친구들은 계속해서 이 원래 갔던 이 별표로 이동하게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좀 더 위쪽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by comparison 대조되는 경우가 나오죠. 대조적으로 이번엔 어떤 새들이냐면 더 EST 가장 긴 아동기를 갖고 있는 새들 있잖아. 실제로 이 엔드레이 사이로 주어가 2개 병렬되고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새들이냐면 이동하는 새들이거든. 그들의 부모와 함께. 얘네들은 최상급 가장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갖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조되는 새들이 나왔죠. 그럼 3번 문장에 일단은 내용을 정리해 줄게. 선천적 이동 경로를 선천적으로 이동 경로를 아는 철새. 선천적으로 이동 경로를 아는 철새 같은 경우에는 효율성이 어떠냐? 떨어지죠.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근데 이제 거기에 대조되는 6번 문장에서 by comparison으로 대조되는 경우가 나오는데 유년기 동안 부모에게 배울기에 있을 유자 알죠? 있는 경우죠. 유년기 동안 부모에게 배울 기회가 있는 경우 이동 경로가 가장 효율적이죠. 가장 효율적 이동 되냐? 그러니까 얘들아 타고난 걸로 비비는 것보다는 어른들에게 배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이 새의 지문으로 보건대.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으로는 버겁다는 거죠. 아무리 타고난 게 좋을지라도 이 지문에 따르면. 결국에 차일드후드 그 어린 시절이라는 거는 용이하게 한답니다. 패싱 전달하는 것을 문화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문화라는 것은 진화할 수 있답니다. 더 빨리 유전자보다. 되냐? 그러니까 배우라는 거네.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배워라. 그 어린 시절이라는 것은 융통성을 준다는 거죠. 체인징 현재 분사죠. 변화하는 세계에서. 플렉서빌리티 대신에 쓸 수 있는 단어 써줄게. 융통성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아동기가 있기 때문에 부모에게 배우고 우리가 좀 더 잘 생존할 수 있다는 건데 융통성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 호수에 가지 않게 되고 그 숲에는 가지 않겠죠. 부모가 알려줬으니까. 어댑터빌리티. 어댑트에 어빌리티 붙은 거거든. 적응성이죠. 적응성. 어댑터빌리티. 어댑트의 어빌리티. 어댑터빌리티. 그 다음에 일라스티시티. 그 인크레더블에 나오는 그 애니메이션 있잖아. 픽사. 거기에서 그 아내가 손발이 쭉쭉 늘어나거든. 그 사람을 일라스티걸이라고 하거든. 결국에는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건데 딱딱하지 않고. 모르는 단어면은 영어 사전으로 한번 검색해봐라. 일라스티시티. 되냐? 동요 7번 문장의 facilitate. 그 아동기라는 게 문화의 정보의 전달이라는 걸 용이하게 한다. 용이하게 하다, 촉진하다라는 단어 알아? P로 시작하는 거. 프로모트죠. 프로모트. 수일치 맞춰서 S까지 붙인다. 그 다음에 용이하게 하다가 ease에 S 붙이는 거.
is 용이하게 하다. 여기서 4번 문장에 these birds는 어디에다 연결시키면 될까? 3번 문장에 무엇이랑? 어디다가 연결시켰어? 도우즈죠, 도우즈. 똑같죠? 도우즈죠, 도우즈. 그 다음에 5번 문장에 도우즈 birds는 세원이 어디다가 연결시켰냐? 4번에 디즈. 그쵸, these birds죠, these birds. these birds. 그 다음 여기도 3번 형광펜 쳐야 돼. 2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less flexible 이 부분에도 어휘적으로 조심해야 되니까. 그 다음 40번 이거는 인터넷에 관련된 글이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장애인들이 보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조금 그 설계하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죠. 그 이거 요약문부터 볼게. 요약문이 주제문이니까. 그 필요성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의 필요성이냐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성이라는 게 종종 얘 지금 차례대로 보면 동사의 형태가 뭐냐? have been overlooked. have 플러스 pp니까는 현재 완료 수동태죠. 그쵸? 앞에는 have pp고 뒤에는 be pp니까 현재 완료 수동태인 거. 이것도 주요 문장에 넣었거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그런 요구, 필요성이라는 게 자주 간과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디지털 프로젝트에 있어서. 그리고 그것은 could be 바뀔 수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바뀔 수 있냐면 채택함으로써 inclusive 포괄적인 디자인을 채택함으로써. 그럼 도대체 포괄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모든 사람을 아우른다는 얘기거든. 동의어로 뭐가 있냐면 접근 가능한 디자인인 거죠. accessible.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 가능한 accessible. 그 다음에 통합적인이란 뜻이 있거든. comprehensive. 통합적인. 그 다음에 채택한다는 것에 대한 동의어 adopting. 결국에는 통합적인 포괄적인 디자인을 적용한다는 거니까 applying. by ing 형태로 그대로 applying 혹은 실행한다는 뜻으로 implementing im 이런 단어로 바꿀 수 있는 거. 1번 문장부터 보면은 decade는 몇 년이냐? 10년이죠.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있잖아. 학자들이 개발했답니다. 기준을 개발했답니다. how부터 이렇게 네모가 오잖아. 얘가 한 덩어리인 거 알죠? how to가 한 덩어리다. best는 결국에 뭐라고 해석해야 돼? 어떻게? best. well의 최상급이잖아. 굿일 리가 없잖아. how 굿이 나올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돼? well의 최상급인 걸 알면 well, better, best. 가장 잘이죠. 어떻게 가장 잘 만들고 조직화하고 제시하고 그 다음에 보존할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왔대. 발달시켜 왔대. 디지털 정보라는 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고 조직화하고 제시하고 보존할 것이냐. 근데 누구를 위해서 그러냐면은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 2번 문장에서 주어는 what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을게. 그 다음에 or 동사. 그럼 얘는 지금 시제의 형태가 뭘까 얘들아? has remained neglected. 앞에서부터
사실상 이렇게 떨어져서 표시하는 게 더 낫긴 했을 텐데 상관없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다. 떨어뜨려야 돼. 얘는 현재 완료죠.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로서 지금 보호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럼 해석 어떻게 하면 될까? remain은 남아있는 거잖아. 어떠한 상태로. 그러니까 neglected가 결국에는 요약문의 overlooked랑 동의어거든. 간과된 채로 남아 있었던 것 있잖아. For the most part 대부분 남아 있던 것은 결국에 욕구랍니다. 누구의 요구냐면 사람들의 요구죠. 그 장애를 가진.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대부분 신경 쓰지 않은 채 오랫동안 계속해서 유지되어 왔던 게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애인들을 별로 개의치 않았다는 거죠.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정보를 보존할지. 결과적으로 있잖아. 매니의 수일치 맞힐게 그냥. 그래도 이렇게 수일치 맞출 수 있을 테니까. 많은 그렇지 않았다면은 가장 밸류업을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이라는 게 유즈레스 그 소용이 없어졌답니다. 그러니까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들이 소용이 없어졌다. 근데 누구에게 소용이 없어졌냐면 사람들에게 그런 거거든.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데프, 청각 장애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듣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죠. 결국엔 난청이라는 뜻이 있다고. 난청인 사람들에게는 이제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디지털 자원이라는 것을. 지금 이 as well as를 사이로 병렬되는 것은 이 두 개죠. 오른쪽에 있는 for people이랑 왼쪽에 있는 for people이 지금 병렬되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유용하지 않다는 거죠. 또한 누구에게 유용하지 않냐면은 블라인드, 다시 한번 형용사죠. 시각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지 않은 거죠. 혹은 지금 이 OR 사이로 병렬되는 게 총 몇 개냐. 오늘 진도 다 나가야 돼가지고 버스 니네 학원 버스 못 탄다. 얼른 대답해. 기사님한테 지금 문자 드려. 학원 버스 못 탄다고. 알아? 기사님 번호 몰라? 알려줘 그러면. 다 각자 보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연락 오잖아. 그래서 이 5월 사이로 병렬되는 게 뭐야? 총 몇 개야? 3개죠. 첫 번째는 뭐야? 어리죠. 얼. 두 번째는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해본 거죠. 이 동사 3개가 병렬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칠게. have difficulty ing거든.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죠. 얘도 이행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이 ing 형태를 쓰는 게 포인트다. 주요 문장에도 내가 넣어놨고 그대로. 그럼 구조가 파악됐다는 전제하에 얘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많은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원래는 같이 있어야 되거든. 그렇지 않으면 가장 가치 있는 디지털 자원이라는 게 쓸모가 없어졌다? 도대체 누구한테 그렇게 유용하지가 않냐? 사람들에게 그런 거죠. 청각장애인 혹은 난청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시각장애를 갖고 있거나 저시력을 갖고 있거나 구분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특정 색깔을. 약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약시. 4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뭘까 얘들아? 명사 하나를 부르면 된다. 스콜라일스죠. 그쵸? 지금 계속해서 그
지우야, 너가 계속해서 똑같은 문형을 헷갈리고 있거든? 저번에도 똑같은 거 질문했어. 이 while에서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 닫기만 하면은 얘가 주절의 주어고 주절의 동사는 이 fail이죠. 그 전문가들 있잖아. 근데 어떤 전문가들이냐면 일하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교육 기술과 상업적인 웹 디자인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한 진보를 만들기는 했거든. 근데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거든. 상당한 진보를 만들고 있긴 하다. by ing, in ing, on ing죠.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한 사용자들의, 그럼 여기서 그러한 사용자들은 어디로 연결시키면 될까? 3번 문장에. 연결시킨 사람 어디다 연결시켰냐? 응? 구. 몇? 그럼 어디부터? 블라인드? Who or blind? 결국에는 그 동그란 거로 후부터 끝까지가 수식해주는 그 장애인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 빨간색 밑줄 친 거에 연결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이유가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 때문에. 그러니까는 무슨 말인지 이해? 연결시키는 게 순서별 문장 삽입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결국 이 people 중에 아무거나로 연결시키면 되겠죠. 결국에 요약하자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상당한 진보를 만들긴 했는데, 그렇긴 한데 이 글쓴이가 실제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일부 학자들 있잖아. 디지털 프로젝트를 그러한 만들어내는 일부 학자들이 all too often 너무나도 자주 글쓴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패하는 거죠. 이러한 욕구를 고려하는 것에 실패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욕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잘 안 들리고 잘 안 보이는데. 5번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지금 5번 문장에서, 저 뒤에 문 좀 닫아줘. 5번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 뭔지 알겠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해석이랑 그 이행문을 한번 떠올려봐. 그럼 5번 문장에서 중요한 문법 포인트. 뭘 것 같아? 뭐지? 들리. 분사. 해석을 병행해야 돼. that? 이거 맞아? 이게 동격이라는 거?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어때? would be 이러면 좀 알겠어? if 뭐 같아? 그쵸? 가정법 뭐야?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 지금 현대사실의 반대로 예시를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 가정법 과거. 그럼 어떻게 가정법 과거가 쓰였는지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훨씬 향상이 될 텐데 글쓴이 입장에서 너무 아쉬운 거죠.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많이 향상될 텐데, 만약에 더 많은 프로젝트라는 게
수용을 한다면, 포용을 한다면 그 생각을. 근데 어떤 생각을 조금 글 쓰는 입장에서는 그 프로젝트의 전문가들이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항상 가장 큰 가능한 청중을 인마인드 염두해야 된다는 생각을 포용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 일반인들 보고 들을 수 있는 애들만 생각하지 말고 장애를 가진 애들도 조금 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하면서? 우리가 디자인 결정을 하면서 확실히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최종 그 상품이라는 게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어떤 사람들을,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뭐뿐만이 아니라 그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되냐? 그러니까 장애인을 고려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인쇼링은 부사 절로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 불러보세요, 쓴 거. 그래서 무조건 as죠, 그냥. as, 그 다음에 주어는 뭐로 썼어, 주어? 그쵸, we죠, we. as we.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as we make design decisions 에서 유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insure이죠, insure. 그러니까 우리가 여하튼 확실하게 하는 거니까 능동형인 insuring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동의어 써줄게. embrace에 동의어.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포용해야 된다는데 쉬운 단어로 바꾸면 accept죠, accept. 그 다음에 통합해야 된다라는 단어로 incorporate, C-O-R, corporate, incorporate. 그 다음에 useless의 동의어, 쓸모가 없다. useless의 동의어, 실용적이지 않다는 거거든. impractical. practical이 실용적인이라는 뜻이 있거든. im 붙어서 반의어된 거든. impractical. 그럼 여기서 5번 문장에 이러한 상황이라는 게 많이 향상될 텐데 해서 이러한 상황은 어디부터 3번 형광펜 치면 될까? 그냥 4번 문장을 통째로 화살표 친다기보단 정확하게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쵸? 주절을 얘기하는 거죠. 일부 학자들아 너네는 왜 장애인들 고려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은 4번 문장의 주절로 연결시키면 되겠고, 그 다음 41번. 이거 중요한 어퍼 포인트 어딨냐? 이 행문 한번 꺼내봐.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 몇 페이지? 그쵸? 16페이지죠. 16페이지. 16페이지에 몇 번이냐? 그쵸? 중요한 비교급 표현 2번이죠.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인데 여기에다 필기해줄게. 무조건 항상 거의 쉼표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더 비교급 주어 동사. 우리 이렇게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더 비교급 주어 동사 나오면 이 주어 왼쪽에서 사선으로 한번 긋고, 이거 약속이야, 약속. 그 다음에 쉼표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오기로 했거든. 그 다음에 또 한 번 주어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그을 거거든. 이게 8번 문장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지은아, 그러면 어디에서 사선으로 그으면 될까? 어디 왼쪽에서 사선으로 그어야 돼? 8번 문장에서. 어디 왼쪽? 어떤 단어 기준으로 왼쪽에서 사선 그으면 돼? U 왼쪽이죠? U 왼쪽에서 그으면 되죠? 그 다음에 주어 동사 표시하면 되죠? 그 다음에 쉼표에 동그라미 치면 되죠?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어디에서 사선으로 그으면 되냐? it이죠, it 주어 동사. 그러니까 주어가 나오기 전에 이제 사선으로 그어주면 된다는 거거든. 이것도 그 주요 문장에 그대로 넣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 이 질문은 쉽지가 않거든. 모든 인간이라는 게 to an extent 어느 정도는 그 활동이라는 걸 추구한답니다. 찾는답니다. 근데 어떤 활동이냐면 얘도 to an extent 어느 정도? 얘도 근데 degree of도 어느 정도야. 둘 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야. 모든 인간이라는 게 활동을 찾는데 어떤 활동을 찾냐면은 어느 정도의 통증을 야기하는 활동을 추구한대. In order to 그 기쁨이라는 걸 경험하기 위해서. 왜들부터는 이게 예시거든. 그것이 발견이 되든지 간에 매운 음식, 뭐 엽떡이나 불닭볶음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쌤 마사지, 메시지가 아니죠. 마사지죠. 마사지라든지 혹은 step into 어디에 들어가다. 그쵸? 너무 차가운 물이나 뜨거운 베스, 욕조에 들어가는 것이든지. 우리는 뭐 마라탕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사실상.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그것이 안전한 위협이어야 한답니다. 뇌라는 게 스티뮬러스, 그 자극을 인식한답니다.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뭐하다고 인식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non-threatening이니까는. 그쵸? 위험하지 않다고. 일단은 동현을 조금 이따 다 정리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불닭볶음면 먹을 때 고통스럽잖아. 근데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흥미롭게 이것이 비슷하답니다. 방식과. 여기서 이제 비유를 들어주고 있는 거야. 어떤 방식이냐면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비슷하대.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니까 안전한 위협이라는 거죠. 기쁨을 만들어내는 거죠. 장난스럽게 규범이라는 것을 위반함으로써. 더 웨이 오른쪽에 생략된 거는 뭘까? in which죠. in which. 더 웨이 하우는 같이 쓸 수 없고 that은 다 쓰이니까는 보통은 in which로 복원시키는 게 합리적이죠. 우리는 감각동사 불편하다고 느끼지만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쵸? 풍자, 뭐 개그맨들이 대통령 같은 사람 풍자하면은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되게 재밌고 그렇죠. 이러한 맥락에서 6번 문장에서 주절의 주어는 desire이죠. 동사는 is고. 그리고 거기에서 생존이라는 게 명확하게 위험하진 않거든. 불편하긴 하지만은 또 안전하거든. 고통에 대한 욕망이라는 건 실제로는, 그러니까 왜 고통을 느끼냐, 왜 불닭볶음면 먹냐, 그 보상에 대한 욕망이야. 실제로는 뭐가 아니라 고통이나 이게 처벌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를 실제로. 그럼 이런 고통에 보상과 같은 효과라는 건 어디에서 오냐? 숙달의 느낌으로부터 온답니다. 그 고통에 대한, 내가 먹으면서 뭔가 잘 먹는다? 뭐 이런 것에서 오는 건지. 그럼 해석을 하면 차례대로 더 가까이 너가 볼수록 너의 고추를 먹는 행동을 더 remarkable, 눈에 띄는, 현저하답니다. 그것이 현저해 보인대, 눈에 띄어 보인대. 9번 문장.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active ingredient, 활성 성분. 그 고추의 활성 성분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자주 들었던 캡사이신이거든. 근데 이게 우리의 혀에 닿을 때 있잖아. 그것이 stimulates, 자극하는 거죠. 정확히 같은 수용체를. 근데 이게 수용체라는 게 활성화가 되거든. 어떠한 이러한 엿다 수일치 맞춘다. 조직이라는 게 번드, 화상을 입었을 때. 그럼 결국 얘들아 9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고추를 먹는 통증 있잖아. 고추 섭취의 통증이라고 할게. 고추 섭취의 통증이랑 화상의 통증이랑 비슷하다는 거야. 고추를 섭취하는 통증과 화상의 통증이 정확하게 같다. 왜냐면 같은 수용체를 자극한다고 하니까. 돼? 10번 문장에서 주어는 knowing이라는 동명사죠. 그 다음에 주어는 knowing, 동사는 produces. 이 벗을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뭘까? 뭐가 병렬되냐? 구조파악 해온 거 보면은
that 두 개가 병렬되죠. 이렇게 that이. 근데 뭐를 아는 거냐면 우리의 모임이라는 게 fire of 무엇을 보내다. fire of 그 위험 신호를 보낸다는 것을 아는 것. 그러니까 위험해. 내 통증이 느껴져.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로는 완전히 안전해. 이게 결국에는 그 즐거움이라는 걸, 기쁨이라는 걸 만들어낸답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 싫어하기 시작해. 아, 고추 싫어. 마라탕 처음에 먹고 별로야. 하지만 많은 애들이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기쁨을 끌어내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근데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기뻐지냐, 즐거워지냐, 그렇게 통증을 느끼는 게 이 빨간색 엔드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오른쪽에 있는 노잉이랑 왼쪽에 있는 뭐가 병렬돼? 익스포저리 병렬되죠. 지금 목적어 두 개가 병렬되는 거죠. 이 through를 통해. 그쵸? 명사잖아, 명사. 익스포저도 명사고 노잉도 동명사죠. 그러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고추를 싫어했다가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얻는 걸 배우냐면 반복된 노출. 계속해서 먹다 보면 좋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는 거죠. 그들이 어떠한 실제적인 조의가 아니라 함이죠, 함. 어떠한 실제적인 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걸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먹어도 죽지 않아. 내 생존이 위협되지 않아. 흥미롭게도 근데 이 통증을 추구하는 것은 통증을 위한 통증을 추구하는 거. 진짜 고통스럽기 위해서 통증을 추구하는 거. 유니클리는 부사죠. 고유하게 휴먼은 여기에서 형용사. 인간적인. 고유하게 인간적인 것처럼 보인답니다. 결국에는 인간만이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통증을 위해서 통증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 그 유일한 방법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동물들이 통증을 좋아하게 할 수 있냐? 과학자들이 동물들을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죠. 선호하도록 그 고추를. 이 5할 1 사이로 병렬되는 거는 목적격 보어가 병렬되는 거다. 혹은 자해하도록. 훈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고통을 갖는 것이랍니다. 근데 이게 항상 어떤 고통이어야 되냐면은 pleasurable, 그 기쁜 보상, 즐거운 보상과 연관된 고통을 갖는 것. 그러니까 동물로 하여금 어떻게 통증을 즐기도록 만들 수 있냐? 통증을 주고 그 다음에 뭐 먹이를 준다든지 항상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동물들도 통증을 이제 즐길 수 있다고, 선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더 웨이 오른쪽에 생략된 거는 뭐냐? 그죠? 인 위치. 그 다음에 여기 페인 오른쪽에 생략된 거는 뭘까 그러면? 뒤에 구조를 한번 봐봐, 해석이랑. 관계사가 생략되는 경우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뭐. which is죠. 선행사가 사물이고 단수니까 is. 그래서 뒤에 associated라는 과거분사가 남은 거잖아. always directly 혹은 directly는 부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러니까 be associated with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무엇과 연관이 있다. 되냐? 그러면 동의어 적어줄게. pleasurable, 기쁜 보상. delightful, 그 다음에 만족감을 주는 이라는 satisfying. delightful, satisfying 같은 단어로 바뀌어서 출제가 될 수 있다. 혹은 요약문 문제로 나오면 선택지에 이런 단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번 문장. derive, 기쁨을 얻는다 그것으로부터. 그렇죠. obtain. 그 다음에 acquire, obtain, acquire, 얻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4번 문장의 두 번째 줄에 violating. 규범을 위반하면서, 그쵸? 선 넘으면서 웃기는 거죠. 근데 그게 고통스럽지만은 또 위험하진 않으니까 좋아한다는 거죠. breaking. 규범을 깨는 거죠. 위반한다는 건 결국에. 그 다음에 disrupting. 방해하는 거죠. disrupting. 그럼 이것은 뭘까? 4번 문장에서 이것은 비슷하답니다. 유머가 작동하는 방식과 이것은 결국에 뭐야? 3번 문장이죠. 뇌라는 게 고통스럽지만 위협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 non-threatening의 동의어로 쓸 수 있는 게 harmless죠. harmless. harmless. 그럼 이거는 주제문을 찾는다기보다는 그 답을 한번 골라봅시다. 그 선택지의 답. 답 몇 번 있나? 몇 번? 그럼 2번은 해석 어떻게 할까? 어떻게 안전한 위협이라는 게 바뀌냐? 실제 통증으로? 아니죠. 안전한 위협이라는 게 실제 통증으로 바뀐다는 거 아니고. 3번. 어떤 것이 너를 더 강하게 만드냐? 기쁨이냐 통증이냐?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것도 아니고. 4번. 어떻게 너의 몸이라는 게 감지하냐? 위험의 신호라는 거. 이거 뭔 소리야? 5번. 그 레시피. 제조법이죠 사실. 근데 팁이겠죠. 팁. 피키. 까다로운 아이들의 이게 뭔 소리야? 식습관을 바꾸는 조리법. 맞네. 조리법이네. 그쵸? 1번 비밀이랍니다. 고통의 즐거움 뒤에 있는 기쁨의 뒤에 있는 비밀. 결국엔 고통을 숙달함으로써, 안전한 고통을 숙달함으로써 이제 기쁨을 얻는다는 거죠. 고통 자체를 형벌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통을 느끼기 위해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죠. 즐거움을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거죠. 이 질문에 따르면. 되냐?